안녕하십니까. 기업재무전략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재무비율 분석 중에 시장가치 비율과 투자수익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무비율을 분석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이라든지 안정성은 재무상태표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이제 수익성이나 또는 성장성 또는 생산성 같은 것은 손익계산서와 더불어서 경영장과를 분석하는 적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내가 회사를 운영은 하지는 않지만 그죠? 시장의 가치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라는 말은 뭐냐면 그죠? 기업이 내 기업이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주식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우리 회사의 주식이 과연 소비자들로부터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위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죠? 다른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이 가치 시장 가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일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용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용어란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EPS 그래서 earning per share라고 해서 EPS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라는 말은 이제 A라는 기업이 당기 순이익이 한 해 동안 총 얼마가 나타났다면 그거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총 수익이 나는 거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한 주당 순수익이 얼마냐 그것이 EPS입니다. 그래서 EPS는 어떻게 보면 주식을 시장 가치를 비교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기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경영 성과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순이익이 났나 주당 한 주당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났으면 이걸 이익이 났는데 이제 배당을 얼마큼 해줬냐가 이제 문제죠. 또. 그죠? 그건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이 순이익이 난 척도를 알아내는 것이고 배당 성향은 뭐냐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얼만큼 났는데 그거를 이제 얼만큼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주당 배당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만약 은행이 그 기업이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0이라고 그랬을 때 현금 배당을 그 중에서 얼마를 줬는지가 나라는 건 배당 성향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여러분들 이거는 좀 용어가 그죠? 생소하겠지만 배당 수익률은 뭐냐면 현 주가 시가를 말해요. 주식의 시가분의 한 주당 배당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주식이 대부분 500원이거나 5,000원일 수 있죠. 근데 그러나 현재 주식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은 월등히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주가에다가 한 주당 배당 금액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 배당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 주당 얼만큼 배당 줬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가 배당률이 얼마냐 이거죠. 실제로 배당한 퍼센트가 얼마냐라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의 주식의
그래서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 해서 P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의 비율의 주가 이익 비율은 뭐냐면 주가에다가 주당 순이익, 즉 EPS를 나누는 것이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P가 프라이스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EPS, 주당 순이익이다. 이것을 보고 그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높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위치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PBR, PER이 아니라 PBR은 장부 가격에 대한 주가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있는데 그 주가를 장부 가격으로 봤을 때 장부 가격은 소위 말하는 1번에 있는 PER은 주당 순이익이니까 시가에 대한 주가고요. 그죠? 여기선 장부 가격은 장부상으로는 금액이 발행 주식으로 돼 있어요. 사실. 그죠? 500원에 발행했으면 500원. 그러나 그 시가는 그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유명한 회사건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좀, 인기가 없는 주식은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장부 가격보다는 발행 장부 가격이죠. 그죠? 장부 가격은 다 높은 것이 주가의 가격이다. 주식의 가격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PBR은 장부상의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주가 판매 매출액 비율은 PSI라고 해서 Price Sales Ratio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매출액에 대해서 주가 한 주당 매출액분의 주가를 나타내는 것이 주가 매출액이죠. 이거 역시 이제 한 주당 그죠? 한 주당 매출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PCR은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현금이 주식당 얼만큼 평가가 되는지를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PCR 자체가 낮으면 저평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다가 주당 현금 흐름액으로 나눠보면 그래서 이게 퍼센트가 PCR이 좀 낮게 낮다 그러면 저평가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식은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과 관련돼서 비율을 분석해보고 그 회사에 내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서 평가를 해서 내가 주식을 구매를 할 건지 아니면 전년도 배당은 얼마 됐는데 이번에는 배당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구입한다든지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있잖아요. 이제 실적이 나오지만 대개 이제 1월 달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12월 말 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배당금을 노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주식과 관련돼서의 시장 가치 비율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투자 수익률 분석이죠. 내가 얼만큼 투자하는데 이익이 돌아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다른 말로 투자 자본 수익률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투자라는 말은 사실 자본의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투자 자본 수익률하고 영어로는 ROI는 Return on Investment라고 그의 이니셜을 가지고 약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투자 수익률은 주주의 수익률에 기준을 두고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경영자가 대표 주주라고 했을 때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ROI는 순수하게 보면 총 비용 들어간 것분의 순이익이죠. 다시 말하면 단기 순이익이 난 거를 총 비용으로 얼만큼 투입시켰느냐로 나누는 것이 ROI다. 반대로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ROI가 높은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 금액이, 투자 금액은 고정되어 있다 치고 이익이 많이 나면 좋은 거잖아요. 퍼센트가 높죠. 반대로 이익은 젓는다고 똑같은데 비용을 줄였다면 그거 역시 ROI가 높아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용 대 총 내가 투자한 비용과 내가 총 받아들인 돈이 얼마인가. 즉 내가 나간 돈, 총 비용은 나간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주식을 산 돈이에요. 근데 순수익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팔았을 때 샀던 금액을 빼고 나머지 순수익이 얼마냐. 그게 이제 ROI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ROI 분석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OI 분석은 자기 자본 이익률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은 ROE인데 이거는 Return on Equity죠. 그래서 equity가 그렇죠. 자본이란 뜻이 있는 거죠.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equity는. 그죠? 부채가 아니고 자기 자본에 대한 리턴이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매출의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의 활동성 또는 자본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좀 말이 어렵더라도 요거는 그렇게 크게 어떤 계산하는 데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외국인 학생들은 이 용어를 좀 복습을 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래에 있는 내용을 모르셔도 좋으니까 우선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표시해놨다가 자국으로 영어로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ROI는 자기 자본 이익률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에다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총 자본으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부채를 뺀,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다가 자기 자본만으로 나눠보면 그게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그걸 또 좀 자세히 보면 매출 순이익과 1번 1하고는 해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은 단기 순이익에다 매출액을 나눈 것은 그 밑에 있는 매출액 순이익이고 곱하기 그 다음에 매출액에다가 총 자산을 나눈 것은 총 자산 회전율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총 자산에다가 자기 자본을 나눈 것을 재물 레버러지다 이렇게 용어를 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번식은 다시 말해서 파란색 말고 왼쪽에 있는 매출액과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매출액을 분모와 분자끼리 상쇄시키면 매출액과 매출액이니까 상쇄되겠죠. 그 다음에 또 총자본과 오른쪽에 있는 총자본이 서로 상쇄를 시키면 없어져요. 그러면 위에 있는 자기자본 이익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공식에 단기순이익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기자본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ROI는 자기자본 이익률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 말이 아까 가정에서 매출의 수익성, 자산의 활동성, 자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지금 1번은 그렇게 하고 설명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말로는 2번은 그죠? 2는 단기 순이익에다가 총 자산을 나눈 것은
자산 수익률이다라고 말해요. 그걸 ROA라고 그러죠. A는 ROA에서 A는 에셋이죠, 에셋. 그래서 리턴 온 에셋이고, 그 다음에 총 자산에다가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재무 레버리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2번 식도 파란색을 뺀 총 자산에다가 곱하기 분자에 있는 총 자산을 서로 상쇄시키면 남는 거는 그렇죠. 2번은 파란색만 당기순이익을 그렇죠.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즉 말해서 총 자산 수익률과 또 자기 자본 수익 이익률과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렇게 초기에 이걸 인정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거는 매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ROI 투자 수익률 분석은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A로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 즉 ROA도 포함되어 있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ROI는 뭐하고 관심이 있냐면 그렇죠. 매출액이 중요해요. 왜냐면 매출이 돼야 당기순이익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는 매출이익의 그 수익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ROI는 앞에서 우리가 비율 분석을 통해서 추세 분석을 했을 때 그 산업 같은 ROI라도 산업별로 달라요. 뭐가? 평균 비율이. 그래서 평균 비율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서로 이제 재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은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이 어떤 종류에 들어가는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역업인지 서비스업인지 아니면 자동차 산업인지 아니면 내가 유통회사인지 이런 것 등등을 산업에 따라서 평균 비율과 비교를 해서 미래 추세적인 분석을 파악하는 것이 ROI 분석의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ROI 분석을 왜 하냐면 이제 지사가 많이 있을 경우 그래서 각 사업 또는 사업부별로 경영을 했을 경우 그 사업부마다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부가 뭐 국내 사업부, 해외 사업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해외 사업부별로 뭐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인데도 그쵸 지역별로 뭐 제주도면 제주도 또 경상도면 경상도 뭐 전라도면 전라도 이렇게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의 사업부별로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사업부별로 그 경영에 대한 성과 즉 왜냐하면 제품별로도 투자하는 금액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지역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건설업에다 보면 건설에 대한 것도 사업부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ROI는 각 사업부별로 경영성과를 나누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경영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해가는 것이 ROI의 장점이다. 물론 이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올바른 이제 비용을 전년 대비와 같이 썼는지도 분석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ROI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에서 필요한 총 나간 비용에 대해서 분의 순이익을 본 거죠. 이거를 우리는 순이익과 총 비용에 대해서 즉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사실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아시는 분? 네. 그걸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분자에는 그렇죠. 들어오는 거.
분모에는 들어오는 거고, 분자는, 그렇죠, 총 비용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돈에 투자에, 어떻게 총 비용이 투자예요, 사실은. 내가 얼만큼 투자를 했느냐, 분자라 해서. 그래서 투자를 작게 하고 순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또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시간 비용이나 또는 등록금이나 이런 거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서 뭐예요? 이제 순이익이 월급이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는 것도,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학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어떤 분은, 저도 이제 교수지만 제가 능력이 좋으면 1시간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가 달라지죠. 저보다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저보다 강사료가 높을 거고, 저보다 또 못하는, 그죠? 신입 같은 경우는 저보다 당연히 강사료가 작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그래서 저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렇죠,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공부한다? 최소한 일을 조금 하면서도 이익을 많이 날 수 있는, 즉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다 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항상 투자 비율, 수익률을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비용, 총 비용, 여러분이 물론 아르바이트에서 번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한테 빌렸으면, 부모님한테 빌린 거는 이거 부채잖아요. 그죠? 에코티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본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자본 총 비용은 뭐가 있어야 되는, 기술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학원비 내서 어학을 많이 습득해서 어학을 잘하면, 그죠? 능력이 쌓이면 순이익이 강사를 올라가듯이, 그죠? 이렇듯 참 ROI는 자기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영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재무 분석을 할 적에 이런 투자 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최소한 ROI의 퍼센트는 시중의 대출금리, 은행금리 말고, 그죠? 대출금리, 예금금리 말고 대출금리, 그러니까 빌리는 돈만, 은행에 빌리는 수수료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어떻게 보면 시중 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돈이, 그죠?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대출 금리보다 높아야 내가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그 말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투자를 하고 싶으면 당기순이익을 보고, 그죠? 금리보다 이익이 많이 났으면 당기순이익이 나면, 이 회사는 성장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 ROI는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총 비용 중에 내가 광고비를 1,000원이라는 걸 투입했을 때 얼마큼 ROI가 생성되는지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래서 만약에 제조비 원가가 600원이 들었어요. 600원. 그 다음에 판매가는 100원이에요. 근데 100개를 팔았어요. 팔았거나 생산했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조 원가는 하나당 60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당 60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당 한 개당 60원이 들어갔고 판매가는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판매하면 사실은 40원이 남는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이해갔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은, 공식은 ROI의 퍼센트잖아요. 분모는 순이익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총 비용이에요. 그래서 총 비용을
6,000원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예요? 60원 제조원가 곱하기 100개를 생산했으니까 곱하면 6,000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00원은 뭐예요? 광고비죠. 그래서 총 나간 돈은 6,000원에다가 광고비 1,000원 그래서 7,000원이 나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액은 100원씩 10개, 100개를 팔았으니까 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ROI를 계산해 보면 만원에다가 그쵸 총 비용이 7,000원이 비용으로 나갔으니까 순이익은 3,000원이죠. 그죠? 3,000원. 그래서 3,000원 나누기 뭐예요? 총 비용은 얼마였어요? 그렇죠. 7,000원이잖아요. 광고비까지. 그래서 7,000원을 나누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0.4285가 나왔어요. 그죠? 0.4285가 나왔어요. 그 말은 42.85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ROI 퍼센트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시는 게 광고를 만약에 1,000원을 갖고 했잖아요. 그러면 광고주가 1원을 쓰면 0.4285원을 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원을 투입했을 때 그러면 1,000원을 투입하면 얼마 버는 거예요? 1,000원? 1,000원? 요즘은 428.5원을 버는 거죠. 그죠? 네, 1,000원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0원을 투입을 해서 428.5원을 더 번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광고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그죠? 이걸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1,000원으로 광고를 나가는데 내년에 1,000원을 할까? 아니면 2,000원 할까? 아니면 500원으로 줄일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광고에 따라서 매출이 얼만큼 바뀔까도 이제 같이 분석을 해보는 요령이 생기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0.4285라는 그죠? 42.85가 나오면 높아요, 안 높아요? 그쵸, 매우 높은 거죠. 왜냐면 대출금리가 연 몇 프로예요? 대출금 5% 잡으면 그렇잖아. 5% 잡으면 건 8배 이상 수익을 낸 거죠. 그죠? 당연히 광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익이 많이 높게 나온 거죠. 이건 이제 가상으로 한 거니까 보고요. 그럼 광고를 만약에 안 했다고 치고, 그죠? 안 했다 치면 이 매출이 100개를 못 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럼 그 밑에 이제 계산한 걸 보면, 그러면 광고를 빼면 1,000원, 만원을 매출이요.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만원에다가, 그쵸. 제조원가를 곱한 60원에 100개니까 6,000원을 빼면은 4,000원이 남죠. 그죠? 4,000원에다가 나누기 광고 총 비용이니까 총 비용은 6,000원이죠. 그죠? 그래서 4,000원 나누기 6,000원이니까 해보면 0.6666 나왔어요. 그래서 66.66%다.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앞에 있는 광고를 했을 경우보다는 퍼센트가 높은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똑같이 1,000원씩 빠지죠. 분자분모. 그러니까 퍼센트가 높아지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광고주는 그죠? 광고주는 기업은 1원을 진출하면 0.666원을 획득한다. 다시 말해서 1,000원을 지출하면 666.6원이 획득한다.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단순하게 만약에 매출을 광고를 할 때와 안 할 때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광고를 안 하고도 100개를 팔 수 있다면 당연히 광고 안 하는 게 좋죠. 왜냐면 66.6%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광고를 안 하면 과연 100개가 팔릴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팔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광고를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 광고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걸 할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일단 광고비에 따라서 판매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또 다른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분석하고 싶어져야 안 싶어져요. 그냥 분석을 할 줄 알아요. 분석이 바로 돈 버는 건데 그냥 올바른 경영을 판단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ROI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해본 겁니다. 광고비만 갖고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기업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모델을 봤을 때는 42.85 또는 66.66이라는 매우 ROI가 높은 기업으로 판단이 되죠. 그래서 앞에 거하고 다시 연결진다면 그죠? 2번부터 보면 ROI가 아까 42.85예요. 그걸 봤을 때 이제 2번에 있는 추세 분석가가 산업 평균 비율과 비교해서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랬죠. 이제 ROI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또 사업부별로도 경영성과를 이렇게 이 퍼센트를 각각 내서 사업부별로 내야 되겠죠. 그죠? 사업별로 다 내서 퍼센트가 달라지면 이렇게 분석하고 또한 4번에 해당되는 42.85%라는 거는 시중의 대출금보다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죠?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듯 우리가 오늘까지 재무비율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재무비율은 단순하게 남의 회사의 다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의 기업을 분석을 해보고 그 기업 이 분석이 우리 회사의 분석이 다른 유사 업종의 경쟁자죠. 사실 경쟁사의 재무제표를 비교를 해서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서로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재무비율 기준은 국가나 업종이나 또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매우 다르니까 굉장히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분석해서 판단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표준 비율이라는 것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경제통제 시스템에 수록되는 업종 평균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퍼블을 잡아서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합산해서 이제 업종별로 재무제표에 계산된 가중평균 비율을 우리는 표준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표준 비율은 업종별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표준 비율을 참고를 해서 자기 기업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것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간략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 단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배웠던 활동성이나 성장 이런 률 같은 것도 신생기업은 당장 수익성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생기업은 활동성이 있는지 아니면 성장할 요소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년 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성장성에 대해서 필요하는 거죠. 성장성과 성장률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알아서 잘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5년 이상 된 성숙한 기업들은 안정성과 또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순수하게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성장에 관련된 재무 비율 분석은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나타난 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 기타 이제 주석을 가지고 현금 흐름표나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또 이외에도 다른 재무 제표가 아닌 보고서를 더 정보를 익숙해야만 더 다른 왜냐면 이걸 우리는
재무제표 비율을 계량된 수치화된 분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기업의 계량된 분석도 중요하지만 계량되지 않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수라든지 그 다음에 재고 생산된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또 투자를 어느 정도 어디에다 했는지도 재무제표상에는 과거 시점에 나와 있지 미래 시점은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 기업이 라인을 늘려서 생산을 100대를 하다가 또 작년 말에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늘렸다면 생산 라인 늘렸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잘 재무제표나 또는 투자한 이런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비율 중에서 주식 시장의 가치 비율과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 또 한계점 우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무 분석을 실시해야만 우리 회사에 유익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학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장님들은 이런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가 되는 재무 비율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